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 백신 정책 제대로 안 펴가지고 이제 몰릴 대로 몰리게 됩니다. 지금도 많이 몰렸고요. 앞으로 일본, 대만까지 이제 코로나 백신 맞기 시작하면 이거 뭐 이제 많이 몰리게 되죠.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 터널 끝나려면 거의 1년 가까이 남았고 다들 어려울 때인데 계속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사진이 뭐냐? 우한의 최근 나이트클럽 사진입니다. 중국 우한의 나이트클럽 사진입니다. 광란의 나이트클럽입니다. 코로나로 흥한 자가 있고 코로나로 몰린 자가 있죠. 코로나로 흥한 자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왜냐? 코로나 내세워서 사회통제를 엄청 강화했거든요. 뭐 문재인 586이 한 코로나 독재는 여기에 비하면 껌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중국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사회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재미본 자, 미국의 민주당 극좌파 바이든이죠. 온 국민을 코로나로 겁을 줘놓고서 그 다음에 우편투표 마구 세이프가드죠. 그러니까 이 우편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다 풀어놓고 그리고 우편투표를 개판으로 운영해서 지금 미국이 몸살을 하고 있죠. 또 코로나로 재미본 거 문재인 586이죠.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지금쯤 광화문에 매주 100만 명씩 모이고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권을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게 되십니다. 또 어쩌면 코로나로 재미본 거 조중동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도 재미봤을지 모릅니다. 국민이 아무 소리 못하게 돼 있는 상태니까 국민의힘이 뭐 주호영이니 뭐 김종인이니 이런 썩어 빠진 지도부를 하루하루 연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코로나로 몰린 자들은 누구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느닷없이 당한 자들은 누구냐? 우선 중국 홍콩의 민주화 세력이죠.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맹위를 안 떨쳤더라면 홍콩의 민주화 시위 계속 이어져서 중국이 단단히 대가를 치렀을 겁니다. 코로나 덕분에 홍콩 뭉개버리고 어영부영 지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엄청 손해봤죠. 미국의 친중 글로벌리즘과 맞서 겨루는 진영, 가치주권 파퓰리즘 진영, 제가 VOSS,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가치지향 주권 국가, VOS 파퓰리즘 진영, 또 그걸 이끌고 있는 트럼프 많이 손해봤고 또 한국에선 저희들이 많이 손해봤죠. 코로나로 몰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결국 친중 글로벌리즘이 득세를 한 겁니다. 2020년은. 중국은 코로나 발병을 최소 2개월 은폐했죠. 처음엔 전면 은폐했다가 용감한 의사, 용감한 과학자들이 나서서 이런 질병이 지금 무섭게 퍼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탄압하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는 전염이 없다. 이런 거짓말을 했고 이 거짓말을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추임새를 넣어주었죠. 그 다음에 중국의 오리진이 아니다. 우한의 세계 군인 올림픽에 참가한 미군에 의해서 묻어들어왔다. 뭐 이런 오리발을 냈고요. 이런 오리발 내는 과정에서 해외여행으로 중국인들을 모두 보내가지고 전 세계에 전파시켰죠. 그래서 직격탄 맞은 데가 이탈리아 아닙니까? 이탈리아 중국 산업공단 쪽에 많이 퍼져가지고 완전 직격탄 맞았죠. 또 이렇게 바깥에 대고는 별거 아니다라고 해놓고서 의료보호장비, 개인용 의료보호장비, 그러니까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를 전 세계를 싹쓸이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백신 우리 잘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뻥치기를 했고요. 그 와중에 전체주의 통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 강화했고요. 미국의 친중 글로벌리스트는 중국은 모범 사례라고 추워졌죠. 이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까지 이런 소리 했습니다. 저는 빌 게이츠 회장이 우선 신강의 위구르인 집단 수용소에서 한 3년 생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빌 게이츠 회장이 홍콩에서 짐승처럼 공안 경찰에 두들겨 맞는 시위대와 함께 두들겨 맞고 구속당하고 그리고 뭐 재수 나쁘면 소문에 의하면 장기 적출까지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 이렇게 해서 미국의 친중 글로벌리스트 세력은 무분별한 록다운을 했죠. 제일 유명한 사건은 뉴욕 주지사 쿠오모 주지사의 사건이죠. 뉴욕 주지사가 이제 이 서민 요양원에 그 코로나 발병 환자들을 집단 수용시켜서 수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노인네들이.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얼마나 독하게 지금 록다운을 했는지 캘리포니아 주지사 탄핵 청원에 이미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며칠 되지도 않는데요. 자, 이 와중에서 친중 글로벌리즘의 이제 그 대표 이제 선수죠. WEF 세계 경제 포럼, 우리가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영국 왕실의 찰스 왕세자까지 포함을 해서 세계의 범털들, 세계의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모두 모여서 내놓으라 하고 한마디씩 하는 그 포럼이죠. 그 포럼에 드디어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자기들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자기들 홈페이지에서 주장했냐. 2020 아젠다로 코로나를 계기로 사람들의 생활 양식 모두를 바꾸는 위대한 리셋, 그레이트 리셋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리셋에 포함되는 내용은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방의 가치는 생명을 다했다. 서방의 가치를 철폐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비난이 빗발치자 어느 날 홈페이지에서 2020 아젠다를 다 내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글로벌 차원의 범털, 글로벌 차원의 다이아몬드 숟가락들이 우리 개념으로 치면 중국 공산당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유재산 철폐하고 서방 가치는 끝났고. 세상이 참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결국은 코로나를 이용해서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세상을 휘어잡으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과학의 힘에 의해서 좌절됐습니다. 이 백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엊그저께 모더나 백신까지 이제 그 사용 허가를 냈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연말 아니면 연초에 사용 허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에서 먼저 사용 허가가 나올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이 표를 한국말로 안 바꿨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1880년에서부터 백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1880년에서 2020년까지 지난 140년 동안 주요 백신의 개발 역사를 정리한 겁니다. 티푸스 백신 몇 년 걸렸을까요? 100년 걸렸습니다. 백신 개발에. 뇌막염 백신 몇 년 걸렸을까요? 백신 개발에 90년 걸렸습니다. 티푸스 백신은 1990년경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뇌막염 백신은 1980년경에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뇌막염에 걸려서 백치가 됐다. 뇌막염에 걸려서 숨졌다. 이런 어린이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뇌막염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이 있을 때가 1960 한 3, 4년부터 기억이 있거든요. 60 한 7, 8년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렇게 말들을 많이 수군거렸죠. 백일의 백신은 1950년경에 나왔습니다. 40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마비 백신은 언제 나왔냐? 1950년대 초에 나왔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저게 늦게 보급되는 바람에 저희 친구들, 이 다리 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나왔는데 저게 이제 태어나서 바로 맞아야 되니까 저희가 생년이 1958년, 59년, 60년 이런데 처음 나왔을 땐 비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중에 소아마비 걸린 친구들이 많죠. 중학교 때 한 반이 60명인데 보통 한 반에 1명 정도는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를 저른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볼거리 백신은 언제 나왔냐? 이거 처음에 나왔다가 대판 실패해서 사고 많이 나서 나중에 다시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거 성공한 게 언제냐? 거의 1970년대입니다. 요새는 아마 볼거리란 용어도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홍역 백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역 백신, 저희 어렸을 땐 누구나 다 한 번쯤 앓는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B형 간염 백신 언제 나왔냐? 저는 B형 간염을
복균 한번 심하게 앓아서 거의 폐인이었고 복균 상태였다가 그 다음에 우연히 잘 안 생기는데 우연히 항체가 생긴 거는 최근입니다. 한 5, 6년 전에 생겼습니다. 한 20년 정도 복균 상태였었는데 만약에 이 비형 간염 백신이 잘 퍼져서 미리 잘 알려졌더라면은 이제 안 걸릴 수 있었겠죠. 그게 나온 거는 1980년경인데 아마 일반화된 거는 1990년이 넘어서 일반화될 겁니다. 에볼라 백신은 언제 나왔냐? 이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렸어요. 에볼라 백신. 2020년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100년, 90년, 40년, 50년, 25년, 10년, 20년, 40년 다 이게 기본적으로 백신 개발에 들어간 그 연치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불과 11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트럼프의 공적입니다. 트럼프가 백신 빨리 만들어야겠으니까 새로운 백신 기술 3가지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입도선매 투자를 했습니다. 아마 회사들 6개인가 7개 회사에 나눠준 돈만 해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조 이상 나눠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돈에 안 쫓기고 그 다음에 또 실험하는 와중에 같이 양산 체제를 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어마무시한 일을 한 겁니다. 트럼프가. 한 회사에 보통 막 2조, 3조 이렇게 질렀습니다. 글쎄요. 이 대한민국의 이 좌파들은 애들 밥 먹는 거 나눠주는 데는 매해 뭐 5조, 6조 쓰면서 이런 데는 질릴 줄은 몰라요. 무식하고 무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독재를 탐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겐 백신은 악몽입니다. 여기 이제 백신이 전혀 다른 기술인데요. 제가 이건 여러 번 설명했지만 지금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백신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dead vaccine이라고 안 그러고 inactivated vaccine이라 그럽니다. 왜냐? 바이러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망 신고를 못 내려요. 비활성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inactivate라는 건 비활성화시키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inactivated vaccine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백신이 아니라 비활성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바이러스를 비활성 상태, 꼼지락거리지 못하는 상태,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에 대해서는 이게 죽었다 살았다를 판정할 수가 없죠. 심장이 뛰는 거 뭘로 판정할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돌아가시면 의사를 부르잖아요. 이분 돌아가신 거 맞냐? 제가 우리 아버님 옆집에서 살았었는데 밤중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너 아버지 돌아가신 것 같다 식사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바로 튀어갔죠. 1, 2분 만에 슬리퍼 끌고.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아버님이 여러분이어서 제가 여러분이 돌아가신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전화를 해보니까 먼저 의사를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이제 저기 어디야 내과에 불러가지고 내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왕진을 하셔서 돌아가셨다라고 판정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이거 돌아가셨냐 아니면 살아계시냐 이걸 판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inactivate 상태, 비활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굉장히 위험해지죠. 왜 그러냐면 이게 비활성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실제로는 활성일 수가 있잖아요. 시험관 하나 분량 만들 때는 덜 위험합니다. 총량으로 따지면 드럼통에 해당하는 양을 만들어서 수억 명한테 놓으려 그러면 그 양산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백신이. 그래서 이 사백신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순간 스텝이 꼬입니다. 이건 뭐 아무리 빨라도 5년,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일을 했냐. 사백신 방식 말고 첨단 생명공학 방식. 그 방식으로는 한 번도 백신 안 만들어 봤지만 그 방식의 기술적 원리는 이미 다 증명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 방식에 질른다. 그렇게 질른 겁니다. 트럼프 굉장히 세계에 수억 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수억 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욕하는 이른바 우파니, 이른바 보수니 그런 사람들 오케이 욕해도 좋아. 딱 하나만 물어볼게. 당신들 말이야. 트럼프가 이 백신을 순식간에 개발하도록 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 그리고 그런 정책을 폈을 때 그거 다 비웃었던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그거 다 비웃었던 바이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뒷다리 잡고 그 되지 않는 소리다. 그 꿈 같은 얘기다라고 평을 했던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 당신들은 백신 맞을 자격 없어. 맞지 마. 백신 맞을 자격 없어. 맞지 마. 그래 놓고 맞박에 이마에다가 우파요, 보수요, 애국이요 하고서 떠드는 거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자,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짐작하십시오. 입만 뻥끗하면 트럼프 욕하는 그런 개땡땡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백신 맞지 마세요. 백신 맞지 마세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작동한 그 돈을 밀은 세 가지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인데 이 세 가지 크게 나누면 결국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병원, 그러니까 이 셋 다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병원균이 타겟이 아닙니다. 병원균이 우리 몸에 달라붙을 때 사용하는 본드가 타격입니다. 그 본드는 S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왜 본드냐? 간단한 얘기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합판을 만들 때요. 이제 합성 본드에다가 그거에다 포름알데히드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축 건물에 들어가면 막 눈 따갑고 알러지 반응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천연 본드를 쓰는 비싼 합판들이 있습니다. 미국 가면. 그 천연 본드 어디서 만들었냐? 홍합에서 본 따서 만든 겁니다. 홍합 따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바닷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바람이 불고 기온 차이가 있고 그런 아주 열악한 조건에 바위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보고 야, 쟤는 무슨 재주로 저렇게 바위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냐. 홍합을 삽으로 걷어내지 않고 손으로 떼려 그러면 손 다 빕니다. 안 떨어집니다. 날카로워서 손 다 비어요. 저는 손으로 하려고 그러다 손 빈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바닷가에 가서. 그게 단백질이에요. 홍합이 그 바위에 달라붙은 게. 바닷물 속에서도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고 매일 씻는데도 거기서도 안 떨어지는 슈퍼본드죠. 단백질이 본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균이 분비하는 본드. 병원균이 우리 몸에 달라붙을 때 쓰는 본드. 저는 이제 본드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S단백질입니다. 이걸 타겟으로 한 겁니다. 병원균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만약에 S단백질을 항원으로 인식을 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병원균이 우리 몸에 달라붙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병원균은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S단백질을 항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항체 어떻게 형성할 거야? S단백질이 몸에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S단백질이 어떻게 몸에 돌아다닐 거냐? 생명이라는 게 뭐지? 단백질을 합성하는 애 아니야, 생명은. 오케이, 우리 몸을 속여서 우리 몸에 S단백질 만들게 해봐. 그게 첫 번째 줄기고요. 두 번째 줄기는 뭐냐면 야, S단백질을 바깥에서 인공배양해갖고 잘 정제해서 우리 몸에 놔보자. 그게 두 번째 줄기입니다. 둘 다 최첨단 기술입니다. 우리 몸을 속여서 S단백질을 만들게 하려는데 다시 A안, B안이 나눠집니다. 왜냐? 단백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회용 합성 명령서가 mRNA고요. 이 일회용 합성 명령서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는 원판 정보가 DNA입니다. 그럼 우리 몸에 S단백질을 합성하도록 하는 일회용 합성 명령서를 주입하는 mRNA 방식이 있겠죠. 그게 모더나 파이자입니다. 또 반대로 mRNA를 여러 차례 복사해서 베껴 써서 만들어낼 수 있는 원판 정보 DNA를 집어넣는 방법도 있겠죠. S단백질 합성에 관한. 이때 DNA를 집어넣을 때는 mRNA는 주사로 그냥 집어넣습니다. 희석액으로. DNA 집어넣을 때는 주사로 안 들어가요. 이게. 주사로 안 들어가요. 이게 면역을 막 작동시키고 이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냐.
바이러스가 이 DNA를 집어넣어야 돼요.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요 S단백질을 만드는 데 관한 일회용 합성 명령서를 여러 차례 베껴낼 수 있는 mRNA를 여러 차례 베껴낼 수 있는 원판 정보 DNA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 DNA를 전달하죠. 트로이 목마처럼. 트로이 목마가 쪼르륵 들어가고 났더니 딱 열리고 병사들이 톡톡톡톡 튀어나온 게 트로이 목마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무해한 바이러스입니다. 침팬지 바이러스 같은 거, 침팬지 감기 바이러스.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얘가 딱 뚜껑 열고 세포에 대고서 DNA를 뿅뿅뿅뿅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트로이 목마 DNA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또 존슨앤존슨입니다. 자, mRNA건 DNA건 결국 우리 몸으로 하여금 S단백질을 만들도록 한다.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길도 있죠. 뭐냐면 인공 배양하자 바깥에서 S단백질을. 그래서 정제해 갖고 아주 그 퓨어리티, 그러니까 순도가 높은 S단백질을 만들어서 걔를 희석한 다음에 걔를 우리 몸에 바로 놔버리자. 이게 노바백스고요. 아마 사노피도 이쪽으로 전 기억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기억이 노바백스는 확실하고요. 자, 이런 형식, 즉 mRNA 방식이든지 트로이 목마 DNA 방식이든지 S단백질 인공배양 방식이든지 전부 최첨단 기술입니다. S단백질 인공배양,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천만에요. 안 쉽습니다. 우리 몸에 무해한데 S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심어 넣을 수 있는 박테리아 혹은 바이러스가 뭐냐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가지고 거기를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S단백질을 만들게끔 변이를 일으켜요. 얘는 젖소가 전 막자 내듯이 S단백질 막 바깥으로 분비하는 애예요. 그래서 걔로 팜을 만들어요. 농장을. 그러면 이제 걔가 분비해낸 S단백질이 많죠. 여기서 S단백질만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뭐 쌀에서 돌 골라내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도 안 보이고 뭐 현미경, 전자현미경이나 돼야 볼똥말똥한 그런 미생물들의 팜이잖아요. 팜. 인공배양지. 거기서부터 S단백질만 어떻게 뽑아낼 거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또 어떻게 정제할 거냐 이거지. 그 단백질, 그 바이러스, 저는 뭐 무슨 약 쓰는지 몰라도, 무슨 음식을 주는지 몰라도, 얘들 영양소 준다고, 뭐 이 바이러스 키운다고 거기다가 달걀 노른자 주고 그러면 그 디글디글한 데는 달걀 노른자 썩은 거, 뭐 온갖 곰팡이균 별거 다 와서 앉는다고요. 거기서 이 균주가 만들어낸 S단백질만 어떻게 순도 높게 정제해서 뽑아낼 거냐. 이게 엄청난 하이텍이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기술, mRNA 방식,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 DNA 방식, 그 다음에 S단백질 인공배양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마무시한 돈을 질른 거예요. 우리 돈으로 10조 넘게 질렀어요. 이 세 가지 방식에 질른 게. 입도 선매를 쫙 했다고요. 입도 선매를 쫙 했어요. 아주 초기에 했어요. 뭐 거의 3월, 4월에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5.18 집단은 뭐 했을까요? 첨단 생명공학을 이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생각도 없어요. 코로나 독재가 하루라도 연장되는 것에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그저 아직도 사표 안 썼나 모르겠어. 우리 저기 보건복지부의 그 임머시기 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9월 15일 날 불과 석 달 전에 인터뷰할 때 중국 백신 좋아요. 시노팜 백신 좋아요. 우리 검토하고 있어요. 그거 좀 주목해야 돼요. 이따오 소리를 했잖아요. 나는 그 사람 중국 간첩 아닌가 그때 그 말 보고 이거 왜 이런 소리를 해. 임 국장 아직도 그 자리에 계셔? 빨리 내려와 당신 재판정에서 해야지.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재판정에서 해야지. 내려와 빨리. 그러고 나서 입도 선매를 일부러 늦췄죠. 드디어 나왔잖아요. 폭로됐잖아요. 서울대 교수 회의 때 그거 지금 백신 빨리 지금 입도 선매해야 됩니다 하니까 다 묵살하고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까지 있는 회의에서. 일부러 늦춘 거죠. 오케이. 나 일부러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야 문씨 당신 무지하게 무식하고 무도하구나. 당신 바보야? 아니면 악질이야?
내가 문재인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야, 당신 바보냐? 아니면 악질이냐? 오케이, 일부러 안 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바보. 내려와야지. 바보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데? 그것도 중국 바라기 바본데. 자, 그래서 우리는 2021년 하반기 혹은 연말에야 본격 접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랑 뭐 계약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first come first serve예요. 먼저 계약한데 먼저 줘요, 물량. 우리가 하도 계약을 늦추니까 야, 한국은 왜 계약 저렇게 늦추냐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비판 기사가 났잖아요. 다른 나라 다 계약하고 있는데 왜 쟤들은 무슨 깡으로 개기고 있대?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였어요. 그게 한 11월 말쯤 되는 게 지금부터 한 달 전쯤 11월 말 기사였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걸 보시면은 야, 문재인 586 집단 정말 이거 뭐 초특급 바보 악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트럼프가 저렇게 무슨 일 이렇게 돈을 확확 질르기 시작하니까 안정성 시험하고 양산 준비가 동시 진행한 거예요. 승인 나자마자 바로 지금 미국은 아마 지금 일주일에 한 3천만 샷, 5천만 샷 할걸요. 지금 모데나가 있기 전에 일주일에 1,000만에서 1,500만 샷을 했거든요. 그럼 모데나가 같이 오면은 이제 일주일에 이제 3천만에서 5천만 샷이 돼요. 특히 모데나는 좀 편합니다. 모데나는 뭐 영하 뭐 3도인가 뭐 8도인가 뭐 이런 언저리에서 보통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저기 뭐야 냉동고 일반적 냉동고보다 좀 높은 온도에서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다고요, 이게 모데나가. 그런데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 RNA 거기도 NA 붙죠. DNA 거기도 NA 붙죠. 그 NA가 뉴클리오 애시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핵산. 그러니까 그 핵산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겠다라는 연구가 벌써 한 20년 된 연구예요, 이게. 그게 5년 전쯤에 이론적으로 또 실험실 레벨에서는 검증이 됐었다고요. 그 요번에 타겟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딱 잡고 코로나 바이러스 S 단백질로 잡고 쫙 들어간 거예요. 이 보세요. 자, 코로나 게놈을 공개한 게 이게 이제 중국이 악랄해서 그래요. 이게 2달 전쯤 공개될 수 있었어요. 이걸 올해 1월 초에 공개했거든요, 중국이. 이거 2달 전에 공개했어야 된다고요. 11월 말이나. 그랬으면 이게 쫙 앞으로 당겨져요. 코로나 게놈이 1월 초에 공개됐고요. 1월 말에 본격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할 데이터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게 3월에 준비했어요. 1상 2상 시험이 시작된 게 4월 달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백모 세뇌 탈출에서는 그때 벌써 4월 달 5월 달에 문재인 씨 당신 돈 싸들고 파이자 모데나 앞에 가서 발 동동 거리고 서 있어서 입도 선매해야 돼. 제발 좀 그렇게 해. 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재인 심하게 두드려 패도요. 쟤를 저 못 잡아갑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했는데 선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때 벌써 타이밍 놓친 거예요. 4월 달에. 그 다음에 7월 달에 2상, 3상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때도 꿈쩍 안 했어요, 얘들. 10월 달에 파이자, 모데나 이런 데서 승인 신청하려고 이제 준비 들어갑니다. 그때도 꼼짝 안 했어요. 얘들 언제부터 꿈쩍거렸냐? 12월 초에 영국에서 12월 2일 날 영국에서 파이자 승인 나오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악질, 바보예요. 혹은 바보 악질이에요. 저는 코로나로 흥한 자 코로나로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방 국가는 3월, 미국, 영국은 아마 3월이면 집단 면역이 충분히 형성될 겁니다. 뭐 간단하죠. 일주일에 뭐 거의 제가 보기엔 일주일에 조금 있으면 4천만, 5천만 샷 놓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투샷이면 되니까 만약에 앞으로 3월 말까지
12주다. 그러면 몇 샷을 넣냐면 4천만 샷 12주면 4억 8천. 투샷이니까 2억 4천만 명이거든요. 3주인가 4주 간격으로 두 번 맞잖아요. 그러니까 2억 명 이상 맞게 돼요. 미국은 3월 말쯤 되면. 미국은 극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게 인구의 30-40%면 충분하거든요. 좀 많이 맞으면 한 5-60%. 그러니까 미국은 한 2억 명 정도 되면은 극복되는 거예요. 영국은 한 4천만 명? 그 정도 맞으면 극복될 거예요. 3-4천만 명. 그래서 영미가 제일 빨랐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질렀거든요. 영미가. 3월 정도면은 극복될 거다. 3월 말이면. 조금 한 발 늦은 국가, 뭐 프랑스, 뭐 독일도 굉장히 빨랐어요. 제가 알기로. 이런데 뭐 좀 늦어봐도 6월경이면 다 끝날 거다. 또 일본, 대만도 아마 1월부터 본격화될 거다. 저기도 굉장히 빨리 입도 선매했거든요. 7월 달에, 대만이 7월 달에 입도 선매했다고요. 아까 여기 7월 2상, 3상 시험 시작할 때. 입도 선매한 대로 그 순서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다 눈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새치기를 해요? 새치기했다 고발당하려고 계약서에 의해서. 중국은 얘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자기들이 백신 잘 개발한다니까 잘 개발해서 맞으라 그래요. 시노팜인지 뭔지. 미국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코로나 극복 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100만 애국 시위가 일상화됩니다. 코로나 때 미국 사람들은 겁 안 나겠어요. 그 공포를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극복하고 나온 사람들이 트럼프 유세 때 보통 4만, 5만, 10만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끝났다. 그때 트럼프 유세 때 나온 거는요. 한 명씩 카운팅한 겁니다. 보안 요원이. 길거리에서는 한 50만 나오면 200만으로 보여요. 제가 말한 게 저거예요. 100만 애국 시위가 전국 여러 도시에서 터져 나옵니다. 미국에.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든 집권 한다고 그 욕심 부리는 것들이 저 겁대가리 없다. 저 바이든 4년 못 간다. 혁명으로 치닫는다고 보는 거예요. 얘들이 문재인 586이랑 똑같이 코로나 독재 좀 그 맛을 들려가지고 바이든 민주당 친중 글로벌리스트는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 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문재인 586 정부에 대해서 저항할 조직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백신이 본격화되는 내년 여름이나 내년 가을까지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문자 메시지 많이 날리고 또 저희 좋은 백신 빠른 도입 운동 혹은 문재인 백신 심판 운동, 문재인 백신 참사 심판 운동. 내년 여름까지 서명을 해서 조직을 딱 갖추고요. 연락망을 갖추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순간부터 내년 뭐 가을이나 겨울, 늦가을이나 겨울부터 본격적인 폭발적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은 현재는 좋은 백신 빠른 도입 운동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정권의 백신 참사 심판 운동입니다. 지금 같이 서명으로 뭉쳐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www.lisol.kr/s1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